에어컨 연기가 들리네. 아, 누구는 춥다 그러고 누구는 덥다 그러고 좀 이따 틀어줄게. 지금은 어느 정도 참을만 한 것 같아. 그럼 24도. 그랬더니 냄새가 나는 거야. 에어컨이 온도가 오히려 높은 냄새가 나. 18도 정도가 들어. 자, 좀 이따 틀어줄게. 10분만 이따 틀어줄게. 응? 자, 지금 선생님이 그 프린트에서 7, 8, 9, 10페이지 내용을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 친구는 다음 시간부터 다 떨어져 앉으세요. 니네가 3명이 모여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아무도 실천할게요. 다음 시간. 아니야, 진짜 다음 시간부터 무조건 다 떨어져 앉으세요. 네, 무조건 실천할게요. 네, 좀 지하까지. 그냥 부탁 앞에 앉지. 그러니까 아니 앞에 앉든 뒤에 앉든 상관이 없는데 떨어져 앉아. 알겠지? 진짜야. 떨어져 앉아. 무조건 실천할게요. 자, 거기서 9페이지 보시면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 경로. 그래서 아까 이러니까 떨어져 앉으래. 니네가 공부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공부하는 거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그지? 9페이지 보시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 얘기 한 거야. 그래서 요것도 뭐 시험에 간간히 나오거든. 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세포 밖으로 나갈 때까지 경로가 지금 거기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10페이지 내용까지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자, 내가 요거를 가운데다 쓴 이유가 있었다 그랬잖아. 식물세포랑 동물세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 중에 얘네들은 동물, 식물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야. 자, 여기다 내가 이제 식물세포를 그려볼 텐데. 칠판이 좀 작아가지고 글씨를 더 크게 못 쓰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식물세포는 보면은 칠판 너무 작은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모양이 되게 규칙적이야.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이른바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 세포벽. 세포벽.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세포벽이 있습니다. 보면 세포벽은 그 성분이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는데 탄수화물의 한 종류에 해당되는 셀룰로스라는 게 있어. 셀룰로스라는 성분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세포벽의 역할은 형태를 유지시켜 주고요. 내부, 우리 교실 벽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교실 벽이 있기 때문에 이 교실이 네모난 모양이 유지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그지? 뭐 예를 들어 밖에서 누가 흉기 들고 쫓아온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문 닫아버리면, 그지? 벽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잖아. 문을 뭐 때려 부시지 않는 이상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내부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상에는 이게 분리해서 그리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니네 그 삶은 계란 보면 알 수 있어. 삶은 계란 삶았을 때 껍질 잘 안 까지는 경우 있지. 껍질 까보면 약간 반투명한 걸로 덮여있어.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드러내. 그게 세포막이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붙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세포막이 이렇게 또 존재합니다. 얘는. 그래서 이 세포막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아요. 세포막은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안쪽으로 마찬가지로 가장 크기가 큰 거야.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래서 DNA와 RNA를 포함하고 있는, 그지? 핵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핵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막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이 변해서 만들어진 이른바 뭐야? 소포체라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알갱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은 거친면 소포체, 안 붙어 있는 부분은 매끈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매끈면 소포체. 똑같아. 그 다음에 그 소포체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납작한 주머니 같은 게 붙어 있는 골지체. 이것도 똑같아. 그 다음에
세포질 중간중간에 마찬가지로 소포체에도 붙어 있지만 이른바 뭐가 존재한다고? 라이보솜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라이보솜도 동일하고요. 골지체도 동일합니다. 그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자, 핫도그 이른바 미토콘드리아 또는 마이토콘드리아도 동물세포랑 동일해요. 그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자, 지금 느꼈겠지만 이쪽에다 쓰는 거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지금 소기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식물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을 쓰고 있는데 일단 하나 쓴 거야.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 에어컨 틀까? 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동물세포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핵 다음으로 크기가 큰 녀석이지만 식물세포는 얘가 넘버 3예요. 두 번째로 큰 게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큰 게 엽록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엽록체. 그치? 엽록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놨지만 핵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거든. 그래서 엽록체도 이중막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이중막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막 구조. 그 다음에 얘도 마이토콘드리아랑 똑같거든. 이 안에 봤더니 자체적으로 뭐가 있어? DNA가 있는 거야. 자체적으로 뭐가 있어? RNA가 있는 거야. 자체적으로 뭐가 있어? 라이보솜도 있더라는 거야, 있더라는 거. 이유는 아까 마이토콘드리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알고 보면 예전에는 그냥 혼자 살던 조그만 생명체였다고요. 근데 얘가 크기가 큰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서 어찌어찌 하다 같이 살게 되다 보니까 엽록체로 변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얘도 엽록체도 자체적으로 DNA, RNA, 라이보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증식이 가능하다고요. 증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찬가지 얘를 니네가 꺼내서 실험실에서 엽록체만 놓고 양분을 공급해주면 그 숫자가 막 늘어나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지만 모든 식물세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는 세포에만 엽록체가 있어요. 모든 식물세포에 있는 건 아니야. 특히 그러니까 나뭇잎에 있는 세포에만 이게 들어있어. 왜냐하면 광합성은 나뭇잎에서만 하니까. 그래서 나뭇잎에 있는 세포에만 들어있긴 하다. 그러나 동물과 식물 중에는 식물에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옆에 뭐가 지나가냐면 혈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혈관. 혈관이 지나가니까 혈액이 흘러갈 때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노폐물을 내보내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세포는 영양분을 혈액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가 그 영양분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식물세포는 혈관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얘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뭘 한다?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야. 그게 양분인 거야. 스스로 양분을 생성한다. 포도당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포도당을 만든다. 엽록체.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이유이기도 한데 혈관이 없잖아. 게다가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벽이 있어, 벽. 그러니까 그럼 양분은 어찌저찌 얘가 만들어. 그럼 그거를 마이토콘드리아한테 줘서 세포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잖아. 근데 노폐물도 생기거든.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 그 노폐물을 그냥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 내보내면 된단 말이야. 그럼 혈액이 노폐물을 어디론가 운반해서 처리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벽이 있으니까 노폐물이 생기더라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노폐물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액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이쪽에 쓰는 게 식물에만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냥 액포라고 하면 안 돼, 원래는. 정확하게는 이거를 중심 액포라고 해야 되거든. 그냥 액포는 사실 동물에도 있어. 근데 선우야, 식물에만 있는 액포는 중심 액포라고 해야 돼. 중심 액포. 그지? 중심 액포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학교에서 굳이 구분하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이 그냥 액포라고 생각하셔도 되긴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중심 액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중심 액포는 방금 얘기했죠. 노폐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저장하는 주머니인 거잖아.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는 거야. 막으로. 그래서 이 중심 액포도 아까 나왔던 얘네들처럼 소포체나 세포막이나 뭐 골지체처럼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노폐물 같은 거 저장을 하고요. 근데 노폐물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뭘 저장하냐면 수분을 저장해. 그죠? 왜 그러냐? 이 동물 세포도 마찬가지지만 구성분이 물인 거야, 결국에는. 그죠? 그럼 뭐가 있냐면 농도가 있게 돼, 농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물을 얻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하면 되거든? 그럼 얘도 농도를 조절해야 돼. 적당하게. 바로 이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체내 삼투압 이렇게 표현하고, 체내 삼투압. 그래서 액포의 주된 기능은 바로 삼투압을 조절한다, 또 이렇게. 삼투압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죠? 삼투압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봐봐, 노폐물을 저장하고 어쨌든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농도가 너무 높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물을 받아들여. 그럼 액포가 커져. 반대로 수분이 너무 많아서 농도가 낮으면 물을 내보내. 그럼 액포가 좀 작아져요. 근데 그렇기도 하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포가 오래될수록 당연히 여기 저장된 노폐물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도와 상관없이 세포가 오래될수록 액포가 점점점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세포가 성숙할수록 이른바 이 중심 액포가 발달한다, 이렇게. 중심 액포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성숙할수록 발달한다. 그래서 여기 적은 이 세 가지가 식물 세포에만 들어있는 소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이 가운데 쓴 거는 동물 세포에도 존재하고 식물 세포에도 존재하는 소기관이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이 안 한 게 있긴 하다만 나머지는 교재 우리 프린트 참고해 주시면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특히 요거 있죠. 요거 아까 요거 좀 추가로 하자면 우리 프린트에는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세포업을 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아마 니네 숙제나 이거 하다 보면은 ATP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ATP. 그래서 ATP가 만들어진다라고도 기억하면 좋아. 또 아마 우리 프린트엔 아마 그 9페이지에 보면 써져 있을 겁니다. 9페이지 보시면, 니네 잘못된 9페이지 한번 봐요. 프린트에 내용이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9페이지 4번 보면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하고 그림 나오고 밑에 설명 있잖아. 잘 들어야 돼. 니네가 봤을 때 왼쪽 그림이 마이토콘드리아고 오른쪽 그림이 엽록체거든? 근데 밑에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어요. 바꿔놔. 밑에 써져 있는 설명이 서로, 김시현, 지금 내가 몇 페이지 한다고? 9페이지 뭐 하라 그랬다고? 설명 바꿔놓으세요. 알겠지? 그 마이토콘드리아 밑에 있는 설명이 엽록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엽록체 밑에 있는 설명이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 서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만들다가 좀 오류가 좀 난 거야. 그래서 그 설명 꼭 바꿔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바로 ATP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 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10페이지까지 얘기를 한번 쭉 해봤고요.
쭉 해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포의 구조랑, 그러면 1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줄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 그거는 지금 우리 프린트에 없기 때문에 니네 10페이지 아래쪽에다가 반드시 써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써놔. 이 프린트에 없는 내용이거든. 뭐냐면, 일단 내가 요 그림만 지워볼게. 우리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을 분류할 때 첫 번째로는 핵산을 갖고 있는 애가 있고 안 갖고 있는 애가 있고, 핵산의 유무로 구분을 해. 핵산의 유무. 자, 핵산이 있는 소기관하고 없는 소기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핵산, DNA와 RNA를 갖고 있는 소기관. 자, 봐봐. 우리 아까 얘기한 핵 있지, 핵. 핵 속에 뭐 들어있다고? DNA, RNA 들어있다 그랬지. 맞아?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 어때? 자기가 자체적으로 DNA, RNA 가지고 있다 그랬지. 엽록체 어때? DNA, RNA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 DNA와 RNA를 모두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얘기했던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요 세 놈은 핵산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DNA, RNA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RNA만 갖고 있는 애도 있어요. RNA. 여기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은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애는 RNA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마 뒤에 가서 자세히 언급이 될 텐데, 라이보솜이라는 애는 RNA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핵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냐? 소기관 중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또 나눠요. 자,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애들이 있고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 그런데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막이 하나의 막이냐 이중막이냐, 여기 또 다르단 말이야. 그지? 봐봐. 아까 세포막은 뭐라 그랬어?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인 애다, 이렇게. 그냥 세포막 자체가 막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누구? 아까 이중막 중에 대표적인 게 핵이 있었지, 핵.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막이 변해서 만들어진 게 소포체라 그랬지. 그 소포체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게 골지체라 그랬고요. 맞지?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서 보면 요거 노폐물을 저장하고 있는 얘도 뭔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애란 말이야. 이른바 중심핵포. 자, 얘네들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인 애들이다, 이거야. 그런데 봐봐, 핵은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또 누구 있었어? 마이토콘드리아도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고, 엽록체도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쭉 했던 것 중에 막 구조가 아닌 건 당연히 누구다? 세포벽. 이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벽이니까 막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작은 알갱이라 그랬지?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애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두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알겠지?
그래서 그게 내가 프린트에 넣어놓는다는 걸 깜빡했으니까는 그거를 혹시 모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세포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세포막. 그래? 참 필요한 거 얼른 찍으시고. 찍었냐?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분명 너희가 여기를 찍는 거긴 할 텐데, 좀 느낌은 좀 안 좋긴 하다. 막 차크차크 소리 나니까, 그지? 약간 죄 지은 사람처럼. 자,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포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 거거든. 세포막. 기본적으로 무조건 세포막이 없으면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물론 이제 핵산도 있고, 뭐, 라이보솜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세포막. 자, 세포막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지질.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물 다음이 단백질이고, 단백질 다음이 지질이거든? 지질이라는 물질이 있어. 지질이라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질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중학교 때는 이 중에서 하나를 배우는 거야. 바로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하는 게 지질의 한 종류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질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인지질이라는 게 있어. 인지질.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질.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 지방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있거든.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운동선수들의 대표적인 금지 약물 중에 하나지? 이 남성 호르몬의 주 성분이 되는 애야. 스테로이드가.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내가 인위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막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고요. 운동선수들이 이거 맞으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이 인지질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이거야. 일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거야. 인. 이게 인지질 분자거든. 그 인지질 분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잘 봐. 약간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서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길다랗게 두 개의 분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여기는 머리 부분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는 꼬리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 길다랗게 생긴 요 두 개는 우리가 지방산이라고 불러. 지방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머리처럼 생긴 부분에는 아랫부분, 중간부분, 뭐 윗부분 이렇게 또 나뉘게 되고 세 부분으로 나뉘어가지고 구조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데 아래쪽은 글리세롤, 뭐 인산, 콜린 뭐 이렇게 콜린, 인산 뭐 이렇게 돼 있어. 글리세롤, 뭐 콜린, 뭐 인산 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별로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분자가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약간 머리처럼 생긴 부분 머리 부분이라 부르고 이거 길다랗게 다리처럼 생긴 부분 꼬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냐? 요 머리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인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단 말이야. 인산이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 부분은 이른바 물하고 친하다, 친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해. 머리 부분은 친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꼬리 부분 봐봐. 꼬리는 지방산이라는 걸 이루어져 있다며. 너네 잘 알다시피 지방은 기름은 물에 잘 안 녹잖아. 꼬리 부분 물하고 안 친해. 그래서 이 소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분자니까 사실 눈에 안 보이지만 니네가 인지질 분자를 한 움큼 주머니에 가득 쥐고 물에다가 던져봐. 물에 던졌더니 인지질이 물에 뜨어. 그럼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 있겠냐 이거.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 있겠냐. 응? 내가 인지질을 던졌더니 물에 뜬다 그러면 물하고 친한 머리 부분이 물 쪽을 향해야 되겠지. 물하고 안 친한 꼬리 부분은 이렇게 하늘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배열이 될 거란 얘기야. 그죠? 이렇게 배열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인지질을 물 속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물 속에.
그리고 물에 뜨는 애를 억지로 물에 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사방이 다 물이잖아. 물 쪽으로는 무조건 물하고 친한 애가 향해야 되는 거야. 머리가 칠판, 머리가 물을 향해야 되잖아. 근데 사방팔방이 물이니까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머리 부분이 물 쪽을 다 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는 바깥쪽을 향하고 꼬리 부분은 안쪽을 향하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야.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세포막이 아까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 인지질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지. 그지? 인지질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 맞지? 그러면 우리 몸의 주성분이 물이잖아. 그러니까 세포도 사실 대부분이 물이고요. 자, 동물 세포 같은 거 봐봐. 동물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 사실 동물 세포는 생각보다 굉장히 듬성듬성 떨어져 있거든. 그러면 세포의 안도 물이고요. 바깥쪽도 물이야. 전부 물이란 말이야. 그럼 그거에 어떤 경계를 삼아줘야 되는 거니까 이 인지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들여다보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 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여기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동물 세포가 예를 들어 하나가 있어. 그럼 여기가 세포막이잖아. 자, 요거를 확대를 해봅니다. 확대. 그지? 확대를 했을 때 여기가 여기가 세포의 바깥쪽이고 여기가 세포의 안쪽이라고 해봐.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바깥쪽도 물일 거고 안쪽도 물일 거라 그랬어. 그지? 그럼 그 사이가 세포막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세포막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대. 그 인지질이 어떻게 배열이 돼야 되겠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쪽으로 무조건 머리가 향해야 되는 거잖아. 안쪽도 물이고 바깥쪽도 물이니까 바깥쪽으로도 머리가 향하고 안쪽으로도 머리가 향하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한 게 요 두 개가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으로 배열되는 요걸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질이 이중으로 배열돼서 이렇게가 세포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은 방금 얘기했듯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중간중간에 있잖아. 여기에 뭔가가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요게 바로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막 단백질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그 사이사이에 박혀져 있는 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니? 요거. 그럼 선생님이 아까 이중층하고 이중막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 봐라. 요거 하나가 세포막 하나야. 그럼 이중막은 이런 막이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따지면 이중막은 인지질 4중층이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요거 하나가 세포막 하나라고요. 그럼 요렇게만 있어 이건 단일막인 거야. 이중막은 이거가 두 개가 있어야 이중막이 되는 거라고. 자, 혹시 모르니까 그림을 또 그려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게 인지질 이중층이잖아. 그럼 따지면 얘가 이렇게 전체가 이중막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중층하고 이중막은 구분을 하십시오. 알겠지?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 그게 지금 11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큰 그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 세포막을 통해서 뭐 한다고? 세포막을 통해서 뭐 한다고?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그랬잖아.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 다시 그린다.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이른바 단백질 같은 것들이 박혀져 있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미리 얘기하자면 여기 막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기 가운데 띄어놨지. 통로 역할을 하는 거야. 통로 역할. 그지? 통로 역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물질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물질에 따라서 어떤 애들, 그러니까 얘네를 통해서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여기가 세포 바뀌고 여기가 아니야. 그지? 바뀌고 아니야. 근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든 안에서 밖으로 나가든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돼. 어떤 애들은 이 인지질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 어떤 애들은 인지질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반드시 요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어. 오케이? 물질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인지질을 통해서만 들락날락 할 수 있고요. 어떤 애들은 단백질을 통해서만 들락날락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지질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또 어떤 애들이냐? 야, 인지질을 통과하려면 여기 선생님 꼬리 부분이 소수성이라며 물하고 안 친하다며.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애들은 여기를 못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냐면 자, 인지질을 통과할 수 있는 애들. 일단 분자로 따지면 크기가 좀 작아야 돼. 크기가 작은 분자. 보통 이게 기체야, 기체. 뭐 산소 기체니 이산화탄소 기체니 하는 기체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좀 작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만 좀 해. 다 보이는데 지금 내가 계속 참고 있다. 응? 핸드폰도 그만하고 낙서로 대화하는 것도 그만하고 지금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이게 크지도 않은 교실에서 다 보이는구만. 적당히 좀 하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기체야. 뭐 기체면 예를 들어 세포니까 뭐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O2나 CO2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잘 안 녹는 애들, 지용성이라고 해요. 지용성 물질. 지용성 물질 같은 것들은 인지질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 물론 물도 통과할 수는 있어요, 사실. 물도 통과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이니까 일단 지용성 물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아마 뒷장에, 거기 보면 11페이지 아래쪽에 그거 나오거든? 지질에 대한 용해도라고 해가지고, 지질에 잘 녹는 애들이 지용성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단백질을 통과하는 애들은, 그럼 어떤 애들이냐? 반대로 크기가 좀 큰 애들. 크기가 큰, 그지? 물질, 뭐 분자들. 아니면 물에 잘 녹는 애들, 수용성 물질. 그럼 이제 수용성 물질 뭐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거야. 뭐 예를 들자면 뭐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이런 게 물에 잘 녹거든. 포도당,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이제 물에 잘 녹으니까 당연히 물에 잘 녹는 애들은 물에 녹아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것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이온이 있지. 이온. 여러 가지 이온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두 가지는 기억하면 되거든. 나트륨 이온이라는 거 하고 칼륨 이온이라는 거. 요거. 근데 보통 얘만 나오니까, 그지? 다른 이온도 잘 안 나오고 거의 얘만 나오니까 일단 요 두 가지. 요런 애들은 단백질을 통과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질 입장에서는 이런 애들만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 단백질 통로 입장에서는 이런 애들만 지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11페이지에 보면은
그거 거기다가 줄 거놔야 돼. 동그라미 그 큰 그림 아래쪽에 보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걸 줄 거놔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 이거야. 선택적 투과성. 그러니까 인지질 입장에서는 얘네들만 통과할 수 있고요. 단백질 입장에서는 얘네들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거. 요 단어 자체도 시험에 잘 나와. 세포막의 특징. 바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세포막은 물질 종류에 따라서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분자가 작을수록 인지질을 잘 통과할 수 있다. 보통 이제 기체가 나옵니다. 기체. 그래서 기체 그러면 이제 보통 산소 기체와 이산화탄소 기체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지?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광합성 하면 산소 기체 생기잖아. 엽록체에서 광합성에서 산소 기체 생기면 그게 세포막의 인지질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 우리가 또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식물세포 입장에서.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인지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부위별로 통과시킬 수 있는 물질이 다른 것. 이거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그 다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느냐 이거야. 이 통과하는 원리가 중요하거든. 통과 원리. 지금 몇 분이지? 3시지? 1분이 적혔어. 오케이. 자, 그 물질이 통과하는 원리라고 해요. 통과 원리? 우리 프린트로는 아마 12페이지 내용이 될 텐데. 아, 이거 오늘 또 못 끝나겠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제목을 이렇게 그렇게 쓸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할 때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느냐.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통과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통과 원리. 자, 이것도 여기 학교에서 혹시 진도 나갔니 여기? 아직 안 나갔어?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어? 요 부분 했어? 수업했어? 그러면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할게. 이거 학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 좀 해줘. 첫 번째로는 수동수송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능동수송이라는 거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능동수송이란 말 언급하셨니? 안 하셨어? 그럼 요건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적어놓긴 하되 참고만 하세요. 수동수송은 뭐고 능동수송은 뭐냐? 수동수송이라는 건 있잖아. 일반적으로 물질이 이동할 때 우리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나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흐르잖아. 그래서 만약 수동수송은 물질이 농도가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저절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수동수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지? 수동수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능동수송은 반대로 물질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걸 말하거든. 뭐 학교에서 능동수송은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딱 요 정도만 얘기할 건데, 요거에 비유할 수 있어. 니네 언덕 이렇게 빗면이 있어, 빗면. 자, 그럼 무슨 차이냐? 수동수송은 따지면 빗면 위에서 니네가 공을 굴리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니네가 빗면에서 공을 굴리면 공이 저절로 굴러가지 않아? 니네 힘 하나도 안 들지? 맞지?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공을 빗면 위로 밀어 올리려고 그러면 어때야 돼? 내가 힘껏 밀고 가야 되잖아. 그 차이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수동수송이라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능동수송인 거예요. 어떤 차이냐? 수동수송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아. 근데 능동수송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는 빗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써야 돼요. 딱 여기까지만 할 건데, 그래서 학교에서 안 하셨다고 하니까 능동수송은 내가 따로 얘기 안 할 건데, 그럼 수동수송이 뭐냐? 수동수송이란 말 대신에 우리 교재에는 이게 수동수송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확산이라는 거 이제 표현을 할 거야. 수동수송 중에 하나가 확산이다. 그리고
삼투 현상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수동수송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확산하고 삼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경우, 그다음에 삼투라는 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